조진웅, 박나래 등 연예인들 관련 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걸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들 논란을 덮으려고 한 것이라는 망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 정작 파고 보면 조이대와 관련된 아주 큰 사건이 묻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현역 대법원장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들 논리대로면 조이대가 입건된 사실을 덮기 위해 연예인들 사건을 줄줄이 터뜨린 겁니까? 시기가 아주 공교롭습니다. 연예인 사건이라는 게 정권이 버튼 눌러서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성격이 아니고 수사나 고소고발, 보도경쟁, 온라인 확산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증폭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흐름을 정치의 음모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불신을 팔아먹는 장사에 더 가깝습니다. 전형적인 국힘식 정치죠. 무엇보다 그 프레임이 얼마나 허술한지 같은 시기를 겹쳐놓고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연예인 이슈가 도배될 때 오히려 훨씬 더 중대한 소식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그냥 법조기사 한 줄이 아니라 현역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뜻이고 사법부 신뢰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크게 떠오르지 못했다는 건 누가 덮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 쪽 설명은 담담했습니다. 고발 사건이 워낙 많고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이 공식화되고 그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의미도 같이 나왔습니다. 배당도 한두 건이 아니라 1부, 3부, 4부에 흩어져 있고 고발인조차 특정이 안 돼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자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이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동 입건이라는 절차적 설명을 들이밀면 사람들은 그럼 별거 아니네라고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입건이 정말 별거 아닌 일입니까? 자동이든 아니든 고발이 쌓이고 쌓여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가 된 현실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더구나 입건 사유로 거론되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흘러갔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어기고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상식의 감각입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나? 왜 하필 그 방식이었나? 왜 하필 그 재판부였나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는 점이 쌓여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독립은 책임과 한 범위입니다. 독립을 주장하려면 그 독립이 공정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눈에는 정반대가 보였습니다. 조희대 체제에서 사법부는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해 난장판이 됐을 때도 직위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하고 재판을 흔들어 놓는다는 비판이 나올 때도 사법부 수장의 언어는 실종돼 있었습니다. 반면 정작 국민이 민감하게 보는 정치적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지나치게 과감한 결론, 지나치게 선택적인 원칙이 등장했습니다. 법원의 권위는 판결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원칙이 일관돼야 하고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행동 집회에서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같은 구호가 나온 겁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세력들의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 등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오히려 위헌을 저지르며 국민의 명령 실행을 방해하는 쪽이 사법부와 국힘당, 조중동, 일부 법조계 인사, 일부 국회의원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오는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언급하며 내란 사건은 1년이면 이미 재판이 끝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태성 씨는 1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이대로 가면 조희대가 내란 범들을 모두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말했습니다. 이 발언들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특별재판부를 외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작동한다면 제도는 현행제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행제도 자체가 믿기지 않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사법부가 이 불신을 만든 뒤에야 뒤늦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고,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한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평가입니다. 보다 못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 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했더라면 지난 1년의 허송세월로 국민이 분통 터질 일도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체제는 그동안 의지를 보이기보다 회방만 놓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제 와서 예규를 꺼내드는 모습은 신용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동기가 너무 의심받았고, 과정이 너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예규의 본질입니다. 예규는 법이 아닙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규는 예규일 뿐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질 수 있는 촛불 같다는 비유도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고 마음이 바뀌면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종이 한 장의 선언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구조입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정말 생명이라면 사건의 배당 과정 전체가 외부 검증이 가능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심리 절차가 공정하다면 왜 특정 사건에서만 속도가 달라졌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설명이 없고 검증이 없으면 예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믿지 못하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조치와 상관없이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도 사법부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여러 번 날렸기 때문입니다. 23일 본회의 상정,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처리 가능성이라는 일정까지 거론되는 건 정치의 속도가 아니라 국민 불안의 속도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 18일이면 윤석열이 혹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이 휩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이 졸속 강행처럼 몰아가는 태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떻게 언론이 민주당 법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나 어떻게 철회하라고 요구하나라고 반문한 것도 사안이 단순한 법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내란 청산의 시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고, 그 시간의 언론도 국민의 한 부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희대 입건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도 공수처는 직위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지금 한창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 백대현 판사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판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와 절차가 신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판사인데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납득하게 만들고 어떤 판사는 판결 이전의 과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희대 입건 소식이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는 과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규로 시간을 벌게 아니라 제도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조희대 체제가 만들어낸 의혹과 불신에 대해 조희대 체제가 책임있는 방식으로 답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문이 돌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은 결국 다시 묻습니다.
왜 조이대와 직위원이 만든 문제를 엉뚱하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리느냐고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의 권위를 갉아먹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